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기존의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일부 이제 떨어져 나갔던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그런, 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자칭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이름을 계기로 이제 자유보수 미래한국통합신당인가? 네, 미래한국통합신당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름을 지금 헷갈려요. 한국미래통합신당인가? 보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단어의 그 당에는 이제 유승민 계열과 이현주, 그리고 박형준, 자한당의 황교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뭉쳤죠. 우리가 과연 그들이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서명도 받으시고, 지금 현 정부를 막 뭐라 하면서, 박근혜를 마치 탄핵을 시킨 사람이 현 정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과연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구속시켰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밀고 있는 대선 후보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세계일보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2위가 됐어요. 이낙연 후보 다음으로. 네, 그만큼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느끼는 바가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박근혜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의 특검 중에서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관이 가장 행동대장으로 했던 특별수사관이 바로 윤석열이었거든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부와 빚은 갈등이 항명파동으로 커졌고 이듬해 좌천성 인사로 한직을 전전하며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의 공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가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08년 때 논산지청장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 때 대검찰청 범죄정보 2 담당관, 그 다음에 2010년 때 대검중앙수사 2과장, 2011년 때 대검중앙수사 1과장을 거쳐서 2012년 때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거쳤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2016년 정도 돼서 이제 특별수사관으로 이제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장 큰 눈을 띄었죠. 이명박 그 정권 제일 초창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론스타 사건이 있었거든요. 론스타 목티 사건. 네, 외환은행을 해외 론스타라는 그 사모펀드 기업에게 팔아버린, 네, 싼 값에 팔아서 비싼 값에 차익을 남긴,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외환은행과 관련된 그 금융위가 같이 짜고, 네, 금융위와 외환은행의 당시 직원들이 같이 짜고 넘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국고 손실과, 네, 국고 손실을 일으켰고, 그런 일들을 범죄 행위를 벌였을 때 동조했던 게 바로 그 당시 금융 마피아들하고, 그리고 그를 숨기고자 했던 그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명박 정권 전에 이제 그 검찰 당시 야당에서 이제 수사를 요청을 해서 그 수사를 했는데
이를 거의 대부분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고 무혐의 처리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 수사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리고 BBK도 결국 이명박 BBK도 결국 무혐의가 결정됐죠. 네, 결론은 그 이명박 정권에 되게 많은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무혐의가 됐으니까. 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론스타까지 거의 대부분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명박이 뒤에서 이제 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MB 때 가장 쿨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총회 좋습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 이 발언을 두고 조선일보는 윤 총장이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MB 때가 가장 쿨했다고 답했다는 제목을 달았고 상당수 언론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 명의의 별도 입장문을 내고 우선 MB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을 과거로 꼽은 17건의 사건 중 MB 정부 당시 사건은 KBS 정현주 전 사장과 PD수첩 수사, 민간인 불법 사찰과 용산 참사,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7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정현주 전 사장은 무지막지한 권력에 참혹하게 인격 살해를 당했다며 윤 총장의 표현을 비판했고 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타협하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열었던 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라고 식으로 얘기하면서 MB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무혐의고 죄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거의 하지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했을 정도로 엄청 무리한 기소와 과잉 수사를 했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일가를 수사를 했고요. 일가의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딸도 임신이었는데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한 것으로 이제 희생을 당하셨죠. 그리고 광우병 위험 보도를 했던 그 PD 수첩을 수사했고요. 네, MBC의 지금은 현 최승호 사장님이 당시 PD 수첩에 광우병 관련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천되기도 하고 결국은 방송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현준 전 KBS 사장, KBS 방송국 사장도 완전히 억지 기소를 했었죠. 한 사람이 언론을 여론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미네르바 같은 경우도 있고요. 미네르바도 이명박 때 관련된 사람이죠. 그리고 한명숙 전 국민총리도 거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과잉 수사를 했습니다. 네. 대신 반대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네, 그 같은 경우와 이명박 대통령 대곡동 사저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했었죠. 근데 참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이명박을 위한 검찰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명박과 박근혜 당시 경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명박은 당시 경선을 할 때 박근혜 측에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민과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후보는 서로를 향해 검증의 날을 세우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겨눈 칼날은 도곡동 땅을 포함한 재산 은닉 의혹이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우려한 대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이번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매각 대금의 흐름을 따라 다스 실소유주 BBK 주가 조작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그 처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라는 회사에서 타운 개발 예정지 길 건너편에다가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겐 측근 최태민 목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때 그의 딸 바로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최태민의 딸은 유치원 원장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국정농단을 예언하는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후보의 방어 전략은 일관된 부인이었습니다. 그 마을 나는 도곡동 땅에 떠나왔습니다. 참 세상에 내 거 아니라고 하는 변명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다 내 거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얘기를 똑같이 10번 하면 실체가 있는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두 후보는 모두 대통령을 거쳐 수감자 신세가 됐고 당시 의혹 수준이었던 진실은 이제 맨 얼굴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고, 네, 박근혜도 이제 그 대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사저 부지 매입 맞나? 도곡동 땅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미 이명박 검찰 측에 로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예상을 하고, 윤석열은 철저하게 MB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서 자칭 그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서고, 뭐 공산주의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박근혜는 촛불 시민이 직접적으로 친 게 아닙니다. 촛불 시민은 그냥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현실의 분노에서 나왔을 뿐이고요. 제대로 된 박근혜를 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태블릿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태블릿 PC도 중앙일보인 JTBC에서 먼저 제공이 됐어요. JTBC에서 제공이 됐고, 그리고 이 관련된 특검의 특별수사관도 담당 수사관도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직접 박근혜를 친 거예요. 직접 박근혜를 쳤고, 당시 청문회 했을 때 박근혜에 대한 그런 국정농단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건을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도 같이 박근혜를 쳤어요. 그 당시 뭐 김성태 의원을 하태경이나 이혜원 의원들 같은 경우, 그런 의원들이 막 그 청문회 때 엄청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함께 박근혜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든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비리들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그러면서 당이 갈라졌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더 이상 그 생존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죠. 그리고 홍준표나 솔직히 뭐 황교안 같은 경우도 박근혜가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주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정당한 그런 벌을 받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일말의 책임도 없이 유승민과 같은 하태경과 같은 사람들은 방지 바른정당이나 이런 게 나오고 나서 보시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뭐 새정치민주연합 있으면 안철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둘이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게임 끝 아닙니까? 어디 안철수 같은 사람하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이념이 다른 안철수하고 붙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이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총선은 다가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현주라는 사람이 또 당을 나와가지고 미래를 향한 전진 사점형인가 이상한 걸 또 만들었어요. 그걸 자신만의 뭐 보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아니에요. 박근혜를 이용했다가 더 이상 박근혜 남을 게 없으니까 따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 인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은 오히려 박근혜를 이용했죠.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하면서 정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하면서 박근혜 뭐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용하고 박근혜 탄핵에 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지금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통합이라고 해놓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때 탄핵 때 박근혜 이용해가지고 그 지키지도 못했던 그 집단들 예전 새누리당의 그 인간들이 다시 또 뭉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박근혜 욕하고 같이 탄핵에 일조했던 유승민이나 하태경 같은 사람이 또다시 뭉쳤어요.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뭉쳐가지고 보수통합당이라는 거를 뭐 한국 아까 말씀드렸죠.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자유통합 미래한국통합신당인가? 네, 미신당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당을 만들었는데 황교안 대표나 당대표나 유승민이나 하태경 그리고 이현주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2순위로 지금 찍고 도대체 생각이 없으신지 왜 부산에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극기 들고 했던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근혜를 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이 의도가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는 이명박 MB가 민주당이나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자신들이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깰 수가 없으니까 현 정부의 지지층들을 쉽게 깰 수가 없죠. 문재인 정부를. 깰 수가 없는 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에 세력을 세력화하자. 그래서 지금 자신만의 권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 보수통합이라는 걸 매체로. 그러면 솔직히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일조하고 태블릿 PC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부터 알고 있던 이명박이 직접 박근혜를 친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치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MB가 다시 자신만의 그 MB 측 사람과 MB 쪽에 있는 그 인사들이 다시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걸 빌미로 돌아왔거든요.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명박의 사람이거든요. 네, 유승민도 그랬습니다. 다 박근혜를 벗어났던 사람들은 다 이명박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는 거는 지금 거의 박근혜는 이미 박근혜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를 이용했던 그 사람들도 이명박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 했다는 대선 후보로 했다는 거는 박근혜 이용했던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집단들까지 이제는 박근혜를 완전 죽이기에 합의한 겁니다. 이명박과 합침으로써 이명박 집단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극기 들던 그분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네. 박근혜를 지키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길에서 서명받으러 다니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네. 박근혜 뭐 지키고 싶다면서요. 온갖 버스 만들어가지고 동상 사진 내세우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박근혜 죽이기 이미 들어갔는데 이미 자기들 먹고 살려고 자기들 총선에서 살려고 박근혜를 버린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거예요 지금 전 대통령을.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들 자유한국당과 이 새로운 보수당 뭐 미래를 위한 4.0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의리있게 행동 한 번이라 한 적 있습니까? 최순실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이명박이가 알고 있었고,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종을 터뜨린 것도 조선일보예요. TV조선, 그리고 중앙일보, JTBC. 거기가 다 이명박 쪽입니다. 이명박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네, 박근혜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보수통합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네, 힘들게 어르신들 거기 태극기 들고 나셔가지고 애국주의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공산주의 욕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집단들인지. 그 집단들은 자신들이 살려면 배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배신. 저는 배반형이에요.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거의 배신의 아이콘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박근혜 욕하고 탄핵하는데 앞섰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 지지해달라고 붙어가지고 또 그러고, 결론은 그 사람 버리고 자기들 먹고 살려고 표팔이 하려고 총선 때. 자, 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거의 뭐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20석 이상 확보하겠다고 본인의 당처럼 얘기를 했고, 네, 이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안이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선거법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박근혜고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수입니까? 네, 배신의 정치입니다. 배신의 정치.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 욕하면서 서명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이용해서 끝까지 그 석방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쪽이나 지금 보수 통합을 하면서 박근혜는 철저하게 벌어질 사람으로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속고 계세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뭐라 해요? 민주당이 한 게 없어요. 예, 이명박 쪽에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 언론사 보십시오. 전부 다 친일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저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뿐이고 그거에 화답해준 당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예, 거기서 자꾸 이념을 가지고 뭐 빨갱이라고 좌파 우파로 가르는데 지금 우파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이념이라는 거 잣대로 자기들 먹고 살라고 생존권 투쟁하는 거예요. 생존권으로 먹고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언론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국 장관을 왜 쳤냐? 조국 장관을 왜 수사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얘기하면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뉴스를 보시고 뭐 이런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국 장관이 왜 이렇게 윤석열의 칼에 이렇게 기소를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국 장관이 범죄를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몇 천억대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가 그 돈 많은 그 강남에서 강남 자파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집안에서 그래도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딸내미는 아이비리그도 갈 수 있었는데, 네, 20대 후반에 아반떼 구형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영주 같은 그 시골 도시에 학교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러 갔는 건데, 거기서 표창장 하나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꼴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그게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특권의식입니까? 그러면 왜 조국 장관이 왜 이래 됐을까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깨끗한데 마치 조국 장관을 깨끗한데 비열한 위선자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할 때부터 법조 윤석열과 이 이명박 집단들에 있는 이명박의 뿌리 내려진 이 법조 검사들 사법부에서 벼르고 있던 자입니다. 왜 벼르고 있었냐? 조국 장관은 이미 서울대 교수할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외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윤석열과 이명박 자기가 뿌리 내려온 자기들만의 그런 권력 카르텔이 무너질까봐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네, 조국 장관들 임명해서 하지 말아달라. 네. 그래서 공안검사제 같은 것도 폐지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초반에. 그런데 조국 장관님은 더 강력한 개혁을 원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원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조국 전 장관님을 억지 기소를 해서 이런 사단까지 벌어진 거죠.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놈 다음번 누구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윤석열의 이걸 통해서 더 커졌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게다가 이 자유한국당이랑 얘네들이 박근혜를 버리면서까지 윤석열한테 붙은 거예요. 박근혜를 친 사람한테. 그러면 적어도 태극기를 들었던 박근혜 지지자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수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대구라는 지역을 자기들 자유한국당의 자기들만의 안전빵의 도시로 만든 거예요. 지역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그래서 일부러 광주를 욕하는 거예요. 광주를 욕하면 대구는 더 욕먹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땐 도시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구 욕하면 지들이 욕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진짜 보수라면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보수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위기가. 네, 그걸 한번 잘 느껴보시고 총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층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네. 지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적어도 국민들의 말은 듣거든요. 국민들은 속이지 않아요. 근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걸 탈을 쓰고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박근혜를 버리는 짓을 한다고요? 박근혜 탄핵에 일조했던,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간과하고 가만히 있었던, 방관하고 수수방관했던 그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의 그 전신,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그 집단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네. 빨간색이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네. 네.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제는 그런 이념과 그런 권리 집단 이념과 그런 판단으로, 관점의 판단으로 할 게 아닙니다. 당장 출근을 안 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에서 일을 안 했어요. 네. 월급 받고 제대로 출근도 일도 안 해요. 법안 만들기 꼴찌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럼 얘네들은 뭐만 했냐? 자기들 당 지지율에만 계속 정신 팔려가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현 정부 계속 욕하고, 현 정부 지지율도 떨어뜨려 지지가 올라가고, 이제는 심지어 박근혜 현 정부는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칠 거는 박근혜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근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판단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네. 정치를 제대로 좀 보시라.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정치가 그렇게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애국 보수 우파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네, 특히 대구 시민분들, 대구 경북 자칭 그 애국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께 많이 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